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초유의 일이죠. 코로나19가 국회까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 상황도 그렇지만은 국회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뭐 그런 가정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제 검사를 오늘 뉴스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예.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의원님들 몇 분 가운데 만약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양성 반응이 나타나거나 하게 된다면 그분들과 또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조금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방역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여기만 지금 방송 때는 30분, 방송 1시간 늦춰서 지금 7시부터 할 하고 있고 거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방역이 다 끝나고 나면 내일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 대정부 질의까지도 지금 수년되어 있는 상태라서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국회가 이제 주요 건물 출입구를 전체를 폐쇄할 정도면 지금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보면은 기본 원칙대로 수칙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는데 또 야당은 정부가 부실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또 연일 공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건가요? 이게 국민적 세계적 위기이고 또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이 정쟁화되는 것에는 좀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실 대응을 한다는데 정확하게 무엇에 대해서 부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출입 금지, 입국 금지를 얘기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기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했다면 아마 또 이렇게 했겠죠. 왜 일본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독일도 영국도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과도하리만큼 그런 것을 하냐. 이거 역시 또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지금 중국에 대한 전면 대응을 또는 전면 출입 금지를 하고 있지 않은 입국 금지를 하고 있지 않은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잘 오히려 컨트롤이 되고 있는 반면에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150명이 넘는 정도로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은 중국에서부터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전 지구적으로 보면 각각의 대륙에서 일정 부분 크게 확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보고 지금 저희가 학계 11개 전문가 단체에서도 지난 22일 날 이제는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권고를 주셨고 그것을 바로 정부가 받아서 23일 날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스 그리고 신종플루 메르스를 보면서 그때 느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앞에 나서지 아니하고 정부가 흔히 말하는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그 당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전문가들을 위주로 한 결정에 그것을 맡겼고요. 이번에도 역시 11개의 저희가 감염병 학회라든지 응급학회 여기에서 이제는 심각 단계로 이것을 올려야 하고 그리고 완화 전략을 써야 한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봉쇄를 가지고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가 너무 증상은 경미한데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완벽하게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자에 대한 자가적인 관리, 격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소화시키도록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침도 개정하고 그래서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달라진 지침을 개정된 지침을 오늘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라든지 또는 출퇴근에 있어서 환자일 것 같다 또는 증상이 나오는 경우에 그 사람이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대면 접촉 선거 운동 이제 전면 중단하기로 선언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선거 운동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제 유선으로 전화 통화 정도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낙연
그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TV도 만들었대.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듯이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면 대면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소통은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SNS라고 하는 좋은 기술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받고 그것에 대한 답도 해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것이 좀 잠잠해지고 잡힐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성엽 지금 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몇몇 분들은 이러다가 총선 연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던데 뭐 그럴 개연성도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혀 지금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신생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당의 경우에는 이제 공천과 관련된 흔히 말해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기에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2월 임시국회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입법 무대잖아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가 돼야 할 법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법안 많습니다. 법안 얘기만 나오면 정말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우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염성 긴급 질환들이 나타났을 때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검역법, 감염법 예방법, 의료법 이렇게 해서 전염법 3법 네. 통과가 네. 좀 시급하고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이죠. 일주일도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이상이 있는 분이 검사를 거부하는 2차례나 걸쳐서 검사를 거부했고 이분이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네. 돌아다니면서 실제 퍼뜨렸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도 좀 강화하는 이런 것이 이번에 감염법 예방법에 들어가 있고요. 검역법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 마스크도 많이 필요하고 소독제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네. 것들을 제대로 좀 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수출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수출 정도도 조금 수도시켜서 국내에 먼저 소진을 좀 시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이번 법안에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취하고 있는 긴급한 조치 또는 지침으로 취하고 있는 것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의원 지금 환노위 간사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기 출연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 노동 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입법과 또 정책 촉구에 많은 성과를 내신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번에 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 월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사용자가 네. 독려하고 남은 월차 일수 미리 알려주는 이거 명칭이 연차 사용 촉진제도 관련법 의결이 됐습니다. 네.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 2년 차부터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눈치 보지 아니하고 연차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입 직원인데 그러겠죠. 사실 눈치를 안 보고 연차를 쓴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1년이 안 됐더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한 달에 한 개씩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제법 숫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미리 본인이 알려주자. 그렇습니다. 몇 개가 찾아 있으니까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먼저 예. 그럴 경우에 그래서 네. 몇 개가 있으니까 알아서 쓰시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금전적 보상을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으로 보면은 금전적 보상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휴식권을 제대로 쓰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네.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하면서 또 방송 예술계 쪽으로 네. 환경, 노동 환경 좀 지원해야 한다 하면서 또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앵뜨르미 땅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단어가 또. 네, 그렇죠.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저희가 하려고 하는 한국형 그러니까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 프랑스에는 앵테르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공연 영상 예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네. 저희는 그보다 조금 더 넓혀서 11개 문화예술 분야 전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 왜냐하면 요즘은 약간은 프리랜서 형태로 이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일이 있을 때 확 있다가 없을 땐 또 없습니다. 앵터리메 땅의 그 중간 과도기적인 뭐 지원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예. 저희가 이렇게 문화예술 용역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계약한 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고용보험을 일을 할 때는 납입토록 해서 노사가
균등하게 납입토록 하게 하고 본인들이 일이 없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실업급여 같은 것들을 또 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법이 이미 제가 2018년 11월 달에 법안을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아, 예술인 예. 고용보험법이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법 안에 예술인 그리고 특수고용직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진척이 안 됐어요, 그러면요? 왜 안 됐냐면 여기가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특수고용직이라 그래서 이제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이제 보험업을 하는 네. 몇몇 대규모의 보험업계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야당에서 보험업계가 반대를 하니 이것은 논의를 지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일종의 묵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네. 앞으로의 추진에 대한 전망은 기생충 수상에 대한 부음을 따르는 겁니까? 다른 무슨 촉진 환경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2월 임시국회 동안에 법안을 또 환노에서 조금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환노위 간사간에 약속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총선을 치르고 당선이 되건 당선이 되지 아니하건 한 번 더 소위를 좀 하자. 그래서 조금 쟁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루지 못했던 것을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마무리하면서 한번 처리를 해보자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바람은 저는 보니까 환노위는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힘을 잘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합하는 분들이 예. 몇 분 계시던데. 그런 게 있어서 4월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4월 한 말경쯤에는 모여서 이런 것들 경영계의 흔히 말하는 압박들이 있어서 이것을 논의를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국회가 그런 압박이 있어도 어떤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말하는 허들을 좀 넘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니만큼 이 법도 그때는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총선 준비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강서구 병이시네요. 네. 선거 준비 상황 좀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그 지역과 의정 활동 두 개를 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4년을 사실 선거 운동 하다시피 지역 활동을 좀 했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제 우리 쪽은 안 와도 될 것 같은데요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신이 있어 하시는 아니요. 말씀이군요. 그래도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중이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네.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도 어렵다는 겁니까? 일단 대면을 하는 것 자체가 아, 네. 그리고 이제 봐도 이제 저희 약간 주특기라면 주특기가 이렇게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이렇게 좀 안고 예.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주특기를 조금 발휘를 조금 더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눈 맞춤으로 대신 그래도 아무래도 현역이기 하고 때문에 있습니다.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나중에 하는 사람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겠네요. 저는 뭐 그게 유리한 것보다는 지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 또는 지역 활동에 대한 평가. 요즘은 그냥 그 의원이기 때문에 또 찍어준다 이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네. 기간 동안에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또 목소리를 높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실 거라고 보고요. 뭐 이번 총선은 그 평가를 또 받는 시간인 거죠. 저희에게는.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지난 4년의 의정 활동, 국민의 대표로서 또 지역구를 위한 활동으로서 해왔던 것이 한번 돌아본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여기 토대를 두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 또 한번 21대 진입하신다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목표와 더불어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마 그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생각들을 다 할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국회에 들어오시긴 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과는 괴리가 있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네. 의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단련을 해왔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또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나은 일자리들이 주어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네. 그런 입법인 또는 국회의원 21대에 만약에 제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면 여전히 제게는 그 숙제로 남아있는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누구나가 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거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상당히 국민들도 어렵고 정말 심각 상태고 초유의 국회까지 이런 상황인데 지역구 선거 운동까지 해야 되는 바쁜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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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